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FST 주주 여러분들. 저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유익한 정보를 꼽아서 기업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기업의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해드리고 있는 류민입니다. 저희는 그날 채식, 거시 정보, 미시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좋은 소식만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만 알려드릴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FST는 펠리클을 국산화해서 성공했다고 말씀드렸고, 이 삼성의 지분까지 들어가 있는 제1 소부장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25년부터 미국에 동행해서 미국 공장에서 이제 공장 가동을 또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주가 흐름은 그럼 왜 이런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 변곡점이 될 만한 이슈가 오늘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삼성과 엔비디아가 손을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HBM3 이 12단 적층령을 GTC 2024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수율이 너무 좋지 못한 바람에 수율이 거의 뭐 10%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지금 계약을 계속 불발 소식이 들려 있고, 계약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죠. 6월 뭐 9월 이렇게 납품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불량 판정 때문에 재건중 중이다 이렇게 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양방향의 말이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추측하건대 계약은 계속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수요를 크게 올려야만이 이제 엔비디아와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HBM 관련해서 좀 역사가 짧죠.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역사가 짧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HBM3 12단 적층령은 뭐 3분기부터 한다고 하지만 2분기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고 있는 지금 8단 같은 경우 수율이 40%에서 45%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은 그 필름 방식을 사용을 해서, 사실 SK 하이닉스는 그 에폭시 플로우라는 굉장히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데, 삼성은 필름을 사용해서 접합을 한단 말이죠. 그 12단을 쌓을 때 필름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오래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수율이 좀 안 나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설 때문에 그런 설이 아니라 그런 이제 기술력 차이 때문에 좀 삼성께 계속해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수율을 좀 높여야만 적어도 35% 40% 이상은 만들어야, 이제 수율을 만들어야 납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2단 적층량 관련해서는 2분기부터 양산한다고 하거든요. 양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성능 면에서 SK 하이닉스 제품의 것보다는 사실 좀 더 좋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성능 면에서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부터 이렇게 기회가 생길 수는 있죠. 엔비디아와 계약을 할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반도체 H스 400명을 투입한다고 하죠. 지금 최근까지 이제 엔비디아와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의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횡보를 한다든지 삼성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다든지 뭐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지 못해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400명 규모를 투입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HBM3 12단 적층형 제품을 3분기에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100명의 테스크포스 팀을 조직했다고 하고요. 그 품질과 수율을 올려서 납품을 꼭 이루겠다 이런 이제 각오죠. 그리고 이제 뭐 300명은 HBM4 개발팀에 이제 배속이 되면서 내년에 양산을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계획이 사실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이제 좀 주가 흐름의 반등에 여지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반등의 여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어제 우리 장이 열리지 않았고 화요일은 이제 저녁에 이런 장대 양봉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이런 갭 상승이 나오면서 또 이제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SMH 이제 반도체 지수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하루가 늦죠.
상황은 하루가 늦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선행지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챙겨보시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이의가 있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채널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좀 직선으로 그리지 못하는 건 좀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지금 갭 상승 돌파하면서 상승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TSMC의 실적이라든지 금리 인하, 뭐 환율 인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점으로 호재가 되면서 이런 이제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 세미컨덕터 ETF가 이제 25개 업계가 들어있죠.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2일자에 나오는데 그 실적도 사실 90%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 하이닉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가능성은 좀 적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돌파하면서 갭 상승 그리고 전고점까지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이제 노리고 있죠. 이렇게 터치하면서 좀 저항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돌파할 가능성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가 이렇게 글로벌 ETF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업종에 큰 호재로서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보시면은 지금 10년물, 뭐 2년물, 30년물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보이고 있죠. 이게 어제 CPI 지수가 마이너스가 이제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9시 30분에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이후로 쭉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요. 환율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1350원대까지 이렇게 135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에 이미 외국인이 1200억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도 지금 50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9시 45분인데 오늘 뭐 2000억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사실 거래대금에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에서 35% 정도가 반도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라면은 사실 외국인의 한 2천억 원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거의 600억, 700억 이렇게는 사실 그 반도체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외국인이 그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사실 반등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갭상승분을 좀 먹으면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갭상승 부분을 조금 이렇게 먹으면서 다시 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질 않아서 조금은 흠이겠지만은 FST 그러니까 삼성의 소부장이죠. 사실 이 SMH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업체들이 이제 크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이제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엔비디아라든지 TSMC 이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사실 호재성이 더 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성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 악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갭상승을 해줬던 것이고 지금 위에 악성 매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의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율을 해결해서 엔비디아와 납품 계약을 맺는다면은 사실 이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상승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의 이제 가시적인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25년부터 이제 미국의 공장도 가동될 것인데 그런 이제 부분에서 그런 이제 호재성 이슈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지금 가격은 사실 뭐 PBR이 2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7배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인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상승 가능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